충남도의회는 이달 1일 도의회에서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제312회 정례회를 개최해 38개의 주요 도정과제 및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 산악융합원을 방문해 기관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유증기 피해 사고 관련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대기오염 저감시설 시공 현장과 당진 통합 미국 처리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는 도로공사 현장 등 점검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충남도의회 의정 리포트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달 1일 도의회에서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도민행복,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히면서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년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뒀으며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적재적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뿐 아니라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제312회 정례회를 열고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8개 주요 도정 과제 및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5분 정책 발언, 현장 방문 등을 수행했으며 도정 질의는 총 16명의 의원이 도정 30건, 교육행정 9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시안 등에 대해 송곳 질의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청년 창업 지원과 현장 중심 인력 양성,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 산악융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관 현안에 대한 추진 사항을 듣고 창업 관계자 10여 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창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창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끄는 것은 핵심 기술 창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업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유증기 피해 사고 관련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지난 5월 17일 발생한 하나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인해 내원 환자가 급증하여 진료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유증기 유출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유증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기오염 저감시설 시공 현장과 당진 통합 미국 처리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서천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도내 발전소 및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로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사 중인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탈황시설, 집진기 설비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현장을 나와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체의 오염물질 저감 노력은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신의 저감 장비로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한국중부발전 측에 요청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가 지난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도로공사 현장 등 점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은 장기 공사 중인 지방도로의 공사 추진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8일에는 지방도 635호 화학 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작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사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계룡소방서 청사 신축 현장과 국방대 진입도로 지방도 화학 포장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사항 점검 및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논산 도비마을학교, 공주 경천마을학교, 경천중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마을학교를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우수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등을 심사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결산 현액 기준 4조 660억으로 전년도 3조 6,546억 원보다 11.3%인 4,114억 원이 증가했고 불용액은 결산액의 1.46%인 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은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 관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검토하고 집행률, 집행 잔액,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 사업 등을 꼼꼼히 심사했으며 특히 행정 절차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한옥동 위원, 부위원장의 김은나 위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과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했으며 한옥동 위원장은 학생들이 참여 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영권 의원이 충남도 내 일제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일제 식민지 잔재에 대한 청산 방안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내포 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내포 문화권 개발 및 내포 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했으나 실상은 최근 5년간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또한 내포 문화권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 기반 성장 동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포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5분 발언 순서입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은 70% 내외로 전국의 평균에 약간 미달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화장 비율이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그리고 홍성 세 곳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진 지역에는 당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2곳에 13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일반 산업단지 내 5개 단지 40여 업체 등 총 17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20년 계룡에서 세계 군문화 엑스포, 2022년 보령에서 세계 머드 박람회, 같은 해 도청 이전 10주년 등 충남도 차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일일 평균 약 3만 대가 통과하고 이 차량들은 다시 안성과 입장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과 함께 혼잡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 단체장에 대한 겸직 금지 조항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 체육회의 대표를 겸임함에 따라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충남도는 금강 하구 해역 정책 협의회를 통하여 해수 순환을 목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수위 30cm 상하 조절로 부분 해수 유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증가와 합리적인 소비 문화 확산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경제는 농기계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한국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화력발전 3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30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전국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명의 의원들이 도정 30건, 교육행정 9건 등 총 39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사안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했습니다. 충남 미래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과 대대적 홍보를 통하여 국내 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정책을 넘어 건강, 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장학생, 또한 지역공동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지금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에 대한 안내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충남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자 1조 3,700억에 이르는 예산 계획과 5대 정책, 28개 분야, 42개 과제의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약상 추진 방향 점검 및 개선 방향을 위해 교육과 가족에게 공약 이행 보고회를 정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의 현재 일일 방문객 수, 이용객 수는 지금 7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셨었나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혜택이 적으므로 도립대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이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주변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더 큰 구매 불선사고 그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데가 바로 대산 석화산업단지입니다. 사고의 의무를 항상 안고 있는 대산공단에 대한 그 방지책이나 그 방안을 지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문화 발전을 통한 220만 도민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정체되어 있는 내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립미술관의 건립의 형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진정성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에 그 막대한 금액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실국 따로 이제 변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부서를 좀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부터 사후 감시까지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지침 개선입니다. 오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충남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결상서, 그리고 충남의 대외 홍보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둘째,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혼에 대하여. 셋째,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넷째,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장애인 복합휴양 레저타운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충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보다 지속 가능한 어르신 적합형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의 일부 기능은 2011년 내포의 설립 계획인 국립 서해안 기후 대기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의회 용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 제출 요구도 가능하며 도지사 또는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의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도의회 의정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